아무튼 도대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오늘은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 어떤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그거까지 다루면 이제 끝이에요. 자, 참고로 이 단어는 사실 새로운 걸 배우는 단어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했던 것들과 속도, 가속도, 거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용어들 간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fx가 있어. 그리고 fx에 따른 f'x가 있습니다. fx와 f'x가 이쪽에서는 위치와 속도에 대응돼요. 위치, 속도, 즉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속도 거리 단원의 정의역이 시간 t예요. 보통은 변수를 t로 놉니다. t.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어떤 값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에 따른 어떤 위치를 관찰을 하는 것이고 어떤 점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는데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 움직임,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움직임을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리를 좀 배우셨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공 딱 던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건 이제 2차원적이죠. 근데 우리는 뭐만 한다? 위아래 혹은 좌우 움직임만 놓고 보는 게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내신에는 트랙을 도는 움직임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요게 가장 일반적인 위치와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내가 위치를 보통은 뭐라고 쓰냐면 XT라고 나요. 왜 XT냐면 X는 요 X축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뜻해. X좌표. X좌표를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XT가 2T야. 그러면 T가 1일 때는 X는 2고 T가 뭐 2일 때는 X는 4고 이런 식으로 초당 2씩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T를 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렇게 쓰고 V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쓰죠. VT. 위치와 속도를 각각 이렇게 나타내고 앞선 단원에서 배우지 않은 가속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fx라는 함수를 두 번을 미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f'x를 다시 미분한 거니까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게 가속도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잘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함수를 2개 도함수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 그냥 도함수는 1개 도함수인 거죠.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n개 도함수가 있어요. fx라는 함수를 n번 미분을 한 그런 것들은 이제 미적분 2에 가야지만 배우는 것들이라서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바로 속도예요. 왜? 미적분 1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단원 전체도 다 속도에 대한 이야기고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잘 출제하지 않아요. 왜? 가속도는 본질적으로 이계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계도함수를 미적분 1에서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는 그냥 속도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이 정도 이해만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와 속도의 관계는 fx와 f'x의 관계니까 위치 예컨대 식이나 그래프를 주면 속도의 식이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꾸로 속도의 식이나 그래프를 주면 당연히 위치의 어떤 식이나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서 위치에서 속도로, 속도를 다시 적분해서 위치로 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와 이동거리, 그 다음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원래는 미분 파트, 도함수 활용 파트 맨 마지막에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고 적분 파트 맨 마지막에 이제 속도와 총이동 거리, 뭐 위치의 변화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너에서 너로 거꾸로 가는 게 이제 적분이니까 우리가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적분상수가 나오겠죠. 부정적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적분상수는 초기 위치로 결정을 합니다. 초기 위치로 결정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미적분 원이기 때문에 속도식은 다항함수로 줄 거야.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는 0에서의 이제 값이 되겠죠. 0에서의 값이라는 거는 x라는 함수가 0에서 어디서 출발을 했는가? 시간이 0일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0일 때 10m를 더 앞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5m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기 위치를 이용해서 적분상수를 결정하더라. 자, 부정적분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고 그렇다면 정적분은 어떻게 써? A부터 B까지 위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너의 부정적분인 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우리가 VT라고 쓰는데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력. 은 절대값 VT.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고 저 속력은 어디서 주로 쓰이냐면 정적분을 할 때 이렇게 속력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총이동거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속도 가속도 파트에서 요 단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총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네가 그냥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가 있어요. 속도를 그냥 정적분한 것은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지 총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면 위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볼게. 자,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위치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 뭐 1, 너가 4고 4, 2라고 할게요.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어 이런 걸 구해달래. 정적분 VT 너가 0부터 4까지 DT. 자, 만약에 이거를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X4에서 X0을 빼면 돼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간단해. 정적분은 함수값끼리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값은 2가 나옵니다. 2 빼기 0이죠. 반면에 0부터 4까지 절대값 VTDT를 하겠다는 거는 얘는 총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총 이동 거리는 우리가 움직인 절대적인 양을 말해요. 자, 처음에 0부터 출발해서 4를 갔다가 4에서 다시 2로 돌아왔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4만큼 움직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2만큼 움직였다고. 물론 위치의 변화량으로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런 음수인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도함수 활용 아니다. 정적분 파트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어. 뭐 예를 들면 1부터 4까지 절대값 f'x, dx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 도함수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그때 내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사실은 나중에 속도가 속도 파트에서 배우는 총이동 거리의 개념이야.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뚝딱뚝딱 계산해가지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초기 위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위치의 변화량과 그다음에 총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표현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운동 방향. 자, 우리가 수직선이 있으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커지는 쪽이 양의 방향, 작아지는 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럼 내가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위치라는 것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위치라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는 것은 위치라는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 되겠죠. 속도가 양수면 증가하고 속도가 음수면 반대로 감소하겠지,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속도의 부호 표현입니다. 이쪽에서 단연 가장 많이 나와요. 맨날 뭐 이런 식이야. 다음은 뭐 fx의 위치에 대한 식이다. 이 뭐 어떤 뭐 점 p의 어떤 위치의 식을 뭐 fx라고 주고 ft라고 주고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까지 움직인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딱 물어본다고. 그럼 일단은 운동 방향을 어디서 바꾼지를 알아야 돼요. 운동 방향 언제 바꾼다고? 속도의 부호가 달라질 때,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질 때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 그래프에서는 극대 극소가 되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도함수인 속도 그래프에서는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그러니까 두 점이 서로 만난다.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두 위치가 동일하다. 만난다는 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서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너랑 위치식을 서로 동일하게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시면 되고, 가끔 이제 초기 위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해. 근데 한 사람이 10m 앞에서 출발을 했어. 그래 놓고 뭐 속도식을 줬어. 그러면 너네가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때 적분상수가 다르겠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0이 되겠죠. 왜냐면 하나는 10m 앞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두 개의 위치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어디서 만나는가 뭐 이런 걸 찾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 이게 이제 왜 굳이 분리해서 설명을 하냐면 내가 총 이동 거리의 개념이 속력을 정적분한 것이 총 이동 거리이고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속도를 그냥 정적분한 거는 분명히 구분되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총 이동 거리랑 조금 헷갈릴 때가 있나 봐.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한 점이 움직이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무관하게 움직인 어떤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말 그대로 두 점 위치를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치의 차이입니다. 위치의 차이. 얘는 위치의 차이예요. 위치 빼기 위치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최대가 되는 순간까지의 뭐 P점의 총이동 거리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위치끼리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 그래프에서 어디가 이제 최대인지를 잘 찾아서 풀어가는 뭐 예컨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속도, 가속도, 거리 단위는 정의역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0보다 클 때만 감안을 합니다. 0일 때는 안 보나요? 0일 때는 보통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출발 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발 후. 출발 후라는 거는 출발 시점 이후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정의역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여러분이 함수의 증가 감소, 방부등식, 최대 최소를 풀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제한 범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제한 범위일 땐 예컨대 판별식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못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딱 잘라가지고 그래프 그려놓고 풀어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나오고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선생님이 이제 낮에 1시 반에 수업이 있어서 저쪽에 여기에 원래 여기 밑에다 주차를 했었는데 실장님이 원래 다리 다치신 거 알고 있지? 그 막 저거 깁스하고 계셨거든? 그래서 깁스를 했으니까 운전은 못 하시냐. 그래서 차를 안 갖고 다니셔서 원래 실장님 밑에 주차를 하시는데 안 갖고 다니셔서 내가 밑에 주차를 하다가 지금 깁스를 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장님 주차하고 나는 이제 저쪽에다가 우리 본원에다 주차하고 걸어오는데 거기 왜 본원에서 여기까지 오면 약간 오르막도 있고 약간 조금 귀찮잖아?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힘들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너무 힘들고 막
막 어지럽고 막 도저히 막 안 되겠는 거야. 저혈당 증상이 와가지고 어제 낮에 수업하는데 아예 막 딴소리를 아예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내가 화난 줄 알았대.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딴소리도 안 하고 수업만 해가지고 수업이 막 30분 일찍 끝났어요. 막 그냥 할 것만 빨리빨리 하고 너네 막 시키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다 풀고 막. 그래서 이제 확통 특강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여기 내과 무슨 내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내과 가가지고 수행 맞고 막 혈액 검사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살아났습니다. 어제 저녁 때 좀 살아나고 어제 죽 한 그릇 먹고 야 진짜 선생님이 일요일 날 먹은 게 햇반 3분의 1 공기 중심각 120도 그 다음에 두부 4분의 1모 중심각 90도 이게 일요일 하루 종일 먹은 전부예요. 하루 종일 먹은 전부가 이거야. 이거 말고 물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혈당이 올만하잖아 사실. 내가 왜냐면 이게 지금 꽤 길거든. 이렇게 거의 뭘 제대로 된 걸 못 먹는. 너네가 본 것 중에 아마 내가 포카리 스웨트 먹는 것밖에 못 봤을 거야. 진짜 이걸 거의 무슨 이것만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거의 10kg가 빠졌는데 원래 한 8kg였는데 또 한 3, 4일 사이 또 한 2kg가 빠진 거야. 정상적인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뭔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뭔가 좀 맛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약도 먹고 뭐 수액도 맞고 해서 지금 조금 괜찮은데 평생을 내가 원래 막 뭐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지럽고 막 아무튼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이 괜찮아졌다. 그래서 희망적으로는 목요일 날 여러분한테 맛있는 저녁을 좀 사주고 나는 뭐 먹지? 선생님 죽 사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죽 먹어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희망적으로 그때는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는 걸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밥에다가 찜닭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못 먹나? 당면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냥 고기만? 괜찮지 않겠어? 모르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자, 이쪽 유형은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가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내신 온리고 수능에는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관찰하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길이라든지 넓이, 부피 이런 어떤 물리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그러한 물리량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순간 변화율, 즉 t에 대한 어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다는 소리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길이, 넓이, 부피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그죠?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비치고 이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 그림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자, 키는 1.6, 1.6.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한 얼마일까요? 2.4 해야지. 자, 가로등의 높이가 2.4인 상황. 근데 사람이 맨날 요 밑에서 출발을 해요. 꼭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맨날 여기서 출발하는데.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초속, 초당 쉽게 가자 1m만큼씩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림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일단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려면 당연히 그림자 끝에 위치를 아셔야 돼요. 위치를 구해서 미분해서 속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그림자 길이를 표현하고 너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초당 1m씩 간다는 거는 시간을 t라고 놓는다면 t인 순간에 t 미터만큼 갔겠지, 그지? 그래서 이만큼이 t가 된다는 거야. t. 그리고 여기선 닮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에바를 내려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으로 풀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1.6이면 여기가 이제 0.8이지? 여기가 0.8이라는 거는 1대2의 닮은 비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 끝에 요 아랫변 요 삼각형의 밑변은 이 밑변의 정확히 2배가 나와서 여기가 2t가 됩니다. 그러니 그림자 끝의 위치는 t초인 순간에 3t가 되겠죠. 그러니 너의 속도는 3m/초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는 2t죠. 그러니까 넌 2m/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하게 커집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 대한 변화율. 두 번째, 넓이에 대한 변화율은 넓이는 보통 무슨 사각형 같은 거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사각형 좀 식상하니까 삼각형 하나 해볼까?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원래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인 정삼각형이래요. 근데 각 모서리가 1초에 2씩 증가를 한대.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할까? 4, 25, 25 루트 3 인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일단 첫 번째, 넓이를 표현을 하시려면 우리가 1초에 2씩 증가하니까 t초인 순간, t초가 지난 순간에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 원래가 6이었으니까 6 더하기 2t가 됩니다. 맞죠? 즉 너의 넓이는 t초인 순간 4분의 루트 3에 6 더하기 2t 전체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정삼각형을 그린 거야.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너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t 값이 얼마 하겠어? 4, t 값이 2인 순간이죠. t 값이 2인 순간. 사실은 t가 2인 순간입니다. 즉 여러분들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S 프라임 2를 구하라는 소리. 너는 얼마니? 이렇게. 자, ST 구해놨으니까 미분해서 갖다가 2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부피가 있는데 아마 겨울방학 때 벌써 반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이 부피 문제를 풀 때는 꼭 이거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기억하는 사람? 이거 뭐죠? 아이스크림이라고? 빗살무늬 톡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톡이 누가 봐도 빗살무늬고 심지어 선생님이 땅에 박아놨죠. 이걸 못 알아본다고? 야, 자 볼게요. 반지름이 10짜리, 깊이가 30짜리 센티미터인 빗살무늬 토기를 여러분이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물을 꼴꼴꼴꼴 붓기 시작을 했어요. H2O. 그래서 물이 이런 식으로 꼴꼴꼴꼴 차오르겠죠. 이렇게. 이때 뭐라고 조건을 주냐면 수면에 높이가 매초 간단하게 하자 1씩 증가하는 중이래. 사실은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실제 물을 붓는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여러분이 일정한 양을 붓게 되면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진 않지. 그러려면 원기둥이 됐건 뿔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뿔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독특하게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게끔 문제를 이제 잘 주는데 이때 수면의 넓이가 얼마일까?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순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쉬운 문제는 시간을 명시를 해줘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순간을 너네가 직접 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 봤자지, 그지? 수면의 넓이가 25파이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5가 되는 순간이잖아, 그지? 반지름이 5가 됐다는 거는 높이는 얼마였을까? 높이는 얼마였겠어? 얘가 5가 되면? 15 아니겠어? 즉 시간상으로는 t가 15초인 순간이구나. 이걸 찾는다고 딱 이렇게. 자, 그럼 찾았어. 이제 부피만 표현하면 돼. 부피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부피를 알려면 높이와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자, 높이가 지금 t초인 순간 몇 초 1씩 증가하니까 높이를 t라고 놓을 수 있지. 반지름은 3분의 1t라고 놓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즉 부피는 9분의 t 제곱 파이 곱하기 t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거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v 프라임 t는 t 3승이니까 9분의 t 제곱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된다고. 대입하시고 끝. 대입하니까 3 슉슉 약분되면 25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겠죠. 이해가요? 자, 이런 문제였고,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해. 봐봐. 잘 보시면 넓이가 25파이죠. 그리고 위쪽 속도가 초당 1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초당 2야. 그럼 너랑 너랑 곱하면 50이었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선분입니다. 선분.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뭘까? 당연히 면적입니다. 면적. 근데 t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1을 곱하는 거고 t가 만약에 2씩 증가하면 2배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뭐 t가 만약에 초당 3씩 증가해. 그럼 면적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모르면 그냥 식 세울 줄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어차피 이쪽은 뭐 그래프 해석하고 표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렇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넓이, 정적분 뭐 이런 것들 하는 문제들이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번 같은 거. 자,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티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데 밑줄 점피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동그라미 그때의 t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운동 방향의 변화는 어떻게 찾는다? 얘를 미분해서 속도의 부호 변화로 찾는다고. 자,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하면 얼마 나오지? 3분의 1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3t제곱 10t 빼기 3는 0. 3분의 1 하면 딱 되나? 3분의 1이랑 3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당연히 두 번째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 이때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고 싶고 즉 x에다가 3을 넣은 x3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한 가속도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속도 다시 한번 미분하면 9t 플러스 10 나오죠. 9t 플러스 10 마이너스 9t죠. 아니 9t 아니다. 마이너스 6t다. 마이너스 6
곱하기 3 플러스 10 이렇게. x3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45 마이너스 9 얼마야? 플러스 9 나오나?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1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각각 이렇게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직선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하 움직임이에요. 상하 움직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면으로부터 45m의 높이에서 45m의 높이 밑줄. 시작 자체가 플러스 45에서 출발을 한 거고 초속 40m로 위를 향해서 던졌대요. 초속 40m면 엄청나죠. 엄청난 속도로 던졌고 그랬을 때 t초 후에 돌의 높이를 hm이라고 한다면 h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 즉 얘는 높이에 대한 이야기야. x 좌표가 아니라 이번엔 높이죠. 어쨌거나 ht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ht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초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5짜리 2차 함수 형태인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저거 뭐야 미분해서 함수를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대칭축이 얼마냐면 4에 있나요?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0일 때가 45고 여기가 8이 되겠죠. 참고로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약간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을 위로 던진 다음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면 땅속을 파고들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겠죠. 파고들진 않겠죠. 미묘하게 파고들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높이가 0이 되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억번.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너는 초속 20m의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가? 그럼 속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위치를 미분을 합니다. 높이도 위치의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10t 더하기 40입니다. 여러분 물리 다 아니까 이 마이너스 10이 뭘까요? 저게 바로 중력 가속도겠죠. 아니겠어? 중력 가속도 9.8을 쓰기도 하지만 10을 쓰기도 합니다.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음의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참이죠. 니은번 최고 높이에 도달한 동그라미 시각은 시점을 말하는 거고 4초 후인가? 4초 후일 때 가장 높은 거 맞죠? 대칭축이 정확히 4에 있다. 디귿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동그라미 시각, 순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그 순간에 그 속도는 마이너스 50인가? 일단은 언제 떨어진지를 알아야지.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뭘 보면 되는 거야? 속도를 보면 되는 거야? 위치를 보는 거야? 당연히 속도야 위치야?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것의 해석은? 위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위치가 0인 게 떨어진 거야. 속도가 0인 게 아니잖아. 위치가 0인 거야. 는 0 계산한다고. 근데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의 실근이고 또 다른 하나가 9가 하나의 실근이에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되는 건 보이지. 마이를 쉽게 찾았으니까 근과 계절 관계로 나머지 하나가 9라는 걸 찾는다고. 사실 이거 9가 실근이 될 거라고 금방 찾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인수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 어쨌거나 찾아줬고요. 그러면 t가 9초인 순간이 여기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9를 대입을 하시면 정확히 마이너스 50이 되는 게 맞죠. 디귿번 참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이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발 후 운동 방향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운동 방향은 뭘 가지고 해결한다?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해결한다. 위치와 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된다.
속도가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범위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냐면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이 부호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서 우리가 K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자, 보세요. 너의 부호를 본다는 거는 너와 0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언제 0이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고. 근데 는 0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는 막 K를 관찰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이랑 4에서 근을 갖고 2일 때가 최소가 되는데 0보다 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4.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2의 제곱이 4, 10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마이너스 K라는 값이 얘랑 이제 만날 건데 여기 위에다 그을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가 지나가면 부호 변화가 있죠. 어떻게 지나가도 부호 변화가 있는데 접하는 순간 이하가 되면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즉, 막 K는 밑으로 지나가고 얘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K 값의 최소 값은 12가 나오겠죠.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4번은 쉽죠? 가속도가 최대인 순간이래. 자, 가속도를 먼저 물어보고 있고 마지막에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랑 속도를 각각 구해 줍시다. 먼저 속도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4 t의 3승 더하기 12 t의 제곱 더하기 2. 자,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2 t의 제곱 더하기 24 t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최대인 순간은 너의 대칭 축에서 최대가 될 텐데 보시다시피 t 입장에서는 이제 1일 때 그래서 대칭 축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t가 1인 거를 어디다 대입한다? 속도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그 순간의 속도를 보고 싶은 거니까. 대입하시면 쓱싹 답은 10 나오죠. 10.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5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6번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문제이고요.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풀고 해설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쉽지 않나요? 속도가 속도는? 근데 또 은근히 이쪽 막 용어 해석하는 거 어려워하는 애들도 가끔 있긴 하던데 사실 단원상으로는 쉬운 단원입니다. 왜냐면 좀 기출도 별로 어렵지 않고 건우야 걔는 반감기가 어떻게 돼? 어떤 거요? 아, 저거요? 응. 모르겠는데요. 대충 네가 한 요 정도 안 먹으면 좀 약간 다르다 느낌 날 거니까 지속된 시간 약효가 반감기는 아니잖아요. 반감기는 아니지만 그냥 네가 느끼기에 효과가 반감되는 시간 체내 뭐 잔류를 떠나서 7시에 먹거든요. 음, 7시에 먹었는데 4시 반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제가 먹는 거 사실 성인 초반에서 먹는 거라가지고 음. 용량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프 보고 해석해 보세요. 두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이쪽에서 또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위치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라고 착각해서 풀고 속도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로 착각해서 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위치라는 거는 그냥 fx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줄 원점을 동시에 출발 밑줄. 둘 다 원점을 출발을 했고요. 사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위치 그래프니까 원점 출발한 거 보이고 0부터 2 사이에서는 점 A가 B보다 원점에서 항상 더 멀리 있다. 그러면 A와 B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A의 위치가 요거고요. B의 위치는 요겁니다. 누가 봐도 함수값이 더 작기 때문에 항상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A가 되겠죠. 기억번은 참입니다. 니은번 2부터 6 사이에서 A, B는 밑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2부터 6 사이에서 둘의 운동 방향을 본다는 거는 fx, gx의 무엇을 관찰한다? 우리는 증가 감소를 본다고. 잘 보시면 2부터 6 사이에서 fx는 감소합니다. gx는 반면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참이 되겠죠. 니은번 참입니다. 디귿번 6부터 10 사이에 두 점 A와 B의 밑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속도라는 거는 너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이건 순간 변화율. 그래서 지금 순간 변화율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디귿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F' C와 G' C가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무엇을 관찰해 볼 거냐면 F' X 빼기 G' X라는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결국에는 HX라는 함수가 4와 10에서 뭔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중간 어디선가 0이 된 순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지, 그지? 봐봐. 지금 H4 같은 경우에는 F' 같은 경우에는 음수예요. G' 같은 경우에는 양수입니다.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예요. H10은 어떨까? H10은 둘 다 양수긴 해. F도 양수, G도 양수인데 보시다시피 F가 G보다 거꾸로 했다. 얘가 F인데 뭐 어쨌거나 F가 G보다 값이 더 크죠. 접선의 길이가 더 가파른 거를 볼 수 있고 서로 빼게 되면 양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C가 0인 C가 열린 구간 4부터 10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C를 대입하시면 F'C와 G'C가 같은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서로 빼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로 증명을 한다. 이거는 그래프에서 그냥 바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귿번 선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속도와 거리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볼게요. 일단은 속도를 2차식으로 줬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시면
2랑 5에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2,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5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 이 속도를 부정적분을 해서 5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속도를 0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위치를 직접 구해 봅시다. 부정적분을 하시면 3분의 1 t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t제곱 더하기 10t까지. 항상 적분상수 써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줄 밑줄 원점을 출발하여 즉 적분상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제 5 대입하시면 되죠. 답은 3분의 125 빼기 2분의 25 곱하기 7이니까 얼마야? 175인가? 맞나? 맞나? 요걸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식을 정리하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좀 싫어. 그럼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만큼의 넓이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자리인 이차함수니까 여기는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6분의 3의 3승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조선을 살짝 연결을 해서 너가 2고 높이가 10이니까 얘는 10이고 10 빼기 6분의 2의 3승이 되겠죠. 빼기 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쉽죠. 정적분 값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연산보다는 제가 쉬울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는 A보다 24m 앞에 있대. 그럼 A는 0에서 출발했고 B는 24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에 둘이 위치가 같아지는 시점을 물어보고 있다. 속도를 줬으니까 각각의 위치를 구해서 XA와 XB를 구해서 풀어보세요. 즉 처음 위치가 즉 t에 0을 대입했을 때가 b가 a보다 24가 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위치는 t제곱 적분상수를 0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에다가 얘는 적분상수가 플러스 2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둘이 서로 언제 같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는 t제곱 넘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를 곱해서 넘길게요. t값은 6이 나오죠? 저번에 내는 이런 문제다. 답은 6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t초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밑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 자, 일단은 속도가 1차 함수인 걸로 봐서는 우리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 너는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정확히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2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4까지 이제 돌아오는 거리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2에서의 함수값은 요 속도를 적분을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거리곱 쓰셔도 됩니다. 너의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높이인데 최고차항이 속도를 적분하면 2분의 3이니까 그럼 6이 되겠죠? 6입니다. 6. 이렇게. 그럼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위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속도 그래프 아니고 위치 그래프 그린 거고. 그래서 6만큼을 올라갔다가 6만큼을 내려오면 다시 원점을 돌아오게 돼 있다. 즉 총 이동 거리는 12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위치 말고 속도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처음에 6에서 출발하고 너가 2일 때 0이 되죠, 속도가.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정확히 6이에요. 6만큼이 양의 방향으로 갔으면 다시 6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야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지. 요게 이제 속도 그래프입니다. 굳이 2차 함수 그릴 필요 없죠. 여기서 넓이 판단하는 게 더 쉽죠. 이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0번은 쉽고요. 11번 한번 해볼까요? 11번 풀어봐라. V0는 어떤 상수인 거예요. 어떤 상수. 근데 2초 후에 5m가 되고 싶대. 이 초 후에 5m가 된다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알려면 적분을 쓰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분을 쓰거나 정적분을 쓰거나. 근데 여기서는 정적분을 써주시면 좀 간단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지금 속도를 정적분을 한 게 너의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즉 0부터 2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이게 2초에서의 위치와 0초에서의 위치의 차이인데 우리는 0초에서의 위치는 0이니까 2초에서의 위치가 5가 되려면 정적분 값이 정확히 5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적분 하면 돼. 그냥 넣어서. 이게 끝이야. 자, 그럼 V0를 정적분하면 2V0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9 t제곱이 되니까 4.9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가 되겠네요. 는 5 이렇게 나와. 짠. 계산하면 끝. 정적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넘어간다. 자, 12번은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면적별, 영역별 넓이를 구해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넓이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려봐. 빨리 그려. 얼른. 어차피 1차 함수 두 개니까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죠? 보고 베끼지 말고 그려보라고. 거의 40 아니라고. 생각을 하라고. 언제 0이야? 언제 0이겠어, 티가. (35분일) 때 지면으로부터의 열기구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즉 0부터 35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하고 싶어요. 즉 0부터 35까지 면적을 잘 구해서 양의 방향은 더해주고 음의 방향은 빼주면 되는 거죠. 0부터 35까지.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기 어렵지 않잖아. 기울기 1자리로 가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2자리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 1자리로 가다가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해볼게. 일단은 이 부분의 넓이는 굉장히 쉬워요. 30, 20, 2분의 1, 즉 30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5가 되는 순간까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이기 때문에 밑변의 2배가 높이고, 원래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높이가 밑변의 2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밑변의 제곱입니다.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되게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거의 제곱이 그냥 넓이가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둘을 서로 어떻게 준다? 서로 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총이동 거리를 묻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높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300에서 25 빼서 답은 3번에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번 같은 문제를 푸는데 너네가 굳이 정적분 해가지고 구간 따로따로 나눠서 적분상수 2개 이용한 다음에 푸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1차 함수들로 이루어진 정적분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려서 넓이 계산한다. 넘어갑니다. 13번도 해보세요. 사실은 1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이하의 다항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거의 그려서 푸는 게 쉽습니다. 5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봐라. 근데 3km를 달리는 동안에만 속력이 이와 같대. 도대체 얼마만큼 달려야 3km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즉, 이 속도 혹은 속력이라고 나와 있는 아이를 0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값이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k를 찾아야지. 이 정도는 사실 넓이 공식 쓰느니 그냥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정적분 계산하는 게. 적분 금방 하니까. 정적분을 해보세요. 0부터 어떤 미지수 k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인데 지금 원래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고 움직인 어떤 거리가 위치의 부호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얘는 지금 잘 보시면 속도의 부호가 항상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진 않겠죠.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응? 열기구 문제에서 응? 제 열기구는 한번 그제 이륙하면 땅에 다시 안 돌아가요. 다시 돌아오잖아. 아니 근데 열기가 앞에서 이미 나오잖아 정적분 값이. 아, 이때까지는 그렇겠지만 뭐 나중에 더 움직이겠죠 뭐. 40까지만 나타낸 거니까. 건우 열기구 타봤니? 그 롯데월드에 아 그거는 풍선 여행이라고 있어요. 풍선 여행. 뭔지 알아요? 그거는 타봤는데 타봤다고? 선생님도 딱 한 번 타봤습니다. 전 여친이랑.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열기구 안에 이제 보통 막 줄 같은 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위에 이렇게 줄줄이 걸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가죠. 아무튼 이렇게 어떤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어차피 열기구에 관심이 있어서 탄 건 아니니까. 사실 되게 노잼 기구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커플들이 많이 타는. 자, 근데 뭐 딱히 재미는 없어요. 차라리 대관람차 이런 걸 타지. 근데 또 없지 않나? 롯데월드 대관람차. 관람차 같은 게 잘 없었던 것 같아. 그지? 관람차도 약간 낭만 있는데 관람차에서 약간 그 흔들다리 효과부터 시작해서 그죠? 응? 있는 데가 있나? 나 못 본 것 같아요. 경주에 있어? 응. 아 그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놀이기구 중에 약간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 그다음에 회전목마, 그다음에 대관람차. 근데 관람차는 생각보다 난 관람차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보고 뭐 현실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일단 이걸로 K값을 구해봅시다. 적분을 하시면 4분의 1 T의 3승 더하기 4분의 1 T의 제곱이 T의 제곱은 여기다 K를 넣어야 되죠. K로 바꿉시다. K 세제곱 K 제곱는 3 K에다 적당히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2 정도 넣어볼까? 오, 2는 딱 되죠? 그럼 K가 2인 순간이고 여기가 그럼 2일 때의 속도가 있을 거야. 2를 갖다 대입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3 더하기 1이라서 4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움직인다고 그랬냐면 5분 동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순간이니까 자, 이 넓이는 3 곱하기 4니까 12가 됩니다. 즉
총 이동한 거리는 3에다가 12를 더해서 답은 15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간단하죠? 14번 같은 문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고 0초부터 3초까지 밑줄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보려면 둘러싸인 넓이를 다 더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2부터 2.5까지, 2.5에서 3까지 그 부분 둘러싸인 넓이가 같은 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합쳐가지고 사다리꼴 하나로 바꿔서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라서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0이고 여기 원래 1인데 그러면 얘도 딱 절반 자르면 어차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넓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도 되니? 2분의 1. 다 했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고 높이는 2니까 넓이는 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붙이면 좀 편하다. 16번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속도 그래프일 때 자, 기억번 보시면 출발한 지 4초 후에 P의 위치가 원점인가? 우리가 위치를 알려면 정적분을 알아야 되는데 정적분은 넓이를 관찰하면 알 수 있죠.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고 잘 보시면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양수입니다. 얼마만큼을 양의 방향으로 갔냐면 이 넓이만큼, 즉 플러스 2만큼을 가게 돼 있어요. 다시 2부터 4까지는 거꾸로 마이너스 1을 가겠죠. 그러니 4초 후에는 다시 원래 있던 위치인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기억번은 참이에요. 니은번.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3번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보니까 1번, 2번 바뀌죠.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1초와 7초에서의 밑줄 위치는 같다. 위치가 같으려면 1초부터 7초까지의 정적분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 넓이가 같고 반반 잘라주면 너랑 넓이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 정적분을 해보시면 0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즉 7에서의 위치는 1에서의 위치보다는 더 이제 위치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도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역시 둘 다 속도 그래프이고요. 마지막에 요 네모 박스 바로 위에 정적분 값이 서로 같다.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0부터 C까지의 정적분 값이 같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면 요 물, 두 물체의 C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적분 값이 뭘 뜻하냐면 0부터 C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뜻한단 말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같아. 근데 언제 출발해서? 같은 높이에 출발했어. 같은 높이에 출발해서 위치의 변화량이 같으면 그 C에서의 위치가 같겠죠.
그게 이제 디귿번의 선지에 대한 이야기고, 디귿번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번 t가 a일 때 a는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가. 자, a까지의 정적분 값을 보세요. 정적분 값을 보시면 넓이를 보는 건데 0부터 a까지 f를 정적분한 것이 g를 정적분한 것보다는 분명히 더 크죠. 그죠? 다음에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번 b일 때 물체 a와 b의 밑줄 높이의 차가 최대이다 라고 돼 있어. 지금 높이가 차이 나는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요 구간 0부터 b까지는 누가 더 앞서 나가냐면 f가 더 앞서 나가요. 그래서 f가 값이 좀 더 큽니다. 근데 b부터 c까지는 다시 gx가 따라잡기 시작해. 그래서 요 상대적인 높이를 생각을 해보면 0부터 b까지는 높이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진다고. 즉 f, 그러니까 a의 물체를 xa라고 하고 b의 물체를 xb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b까지는 xa-xb가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가해요. 그랬다가 다시 b부터 c까지는 감소하면서 같은 위치가 됩니다. 이게 0일 때, b일 때, c일 때. 이게 바로 너의 그래프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 높이의 차이는 b에서 최대가 되는 게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번 괜찮을 것 같고 20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두 점 PQ가 처음으로 서로 만날 때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언제 처음 만나는가? 그럼 만나려면 PQ에 무엇이 같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가? 기본적으로 두 점이 만나려면 둘의 위치가 같아야 되죠. 속도를 줬으니까 위치를 구해 보시고, 그래서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속도를 아니까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위치를 알면 위치가 서로 같아지는 t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두 위치를 서로 빼고 절대값을 씌운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일단 구해줄게. 얘가 3분의 1 t3승 마이너스 t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t3승 더하기 2t제곱이죠. 자, 너랑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 는 같다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넘어갔고 3, 넘어가고 3분의 2. t제곱은 약분이 되고. 자, 근데 애초에 이제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도 없고 계산이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럼 이제 2분의 9가 되는 순간에 뭘 보는 거냐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걸 본다고.
이렇게 서로 빼서 즉 절대값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얘가 2분의 9고 얘가 0입니다. 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뒤집어지기 하겠지. 즉 요때가 최대인데 높이 차이가 최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만 알면 이만큼의 높이는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4 곱하기 최고차 t값이 얼마냐면 이거의 3분의 1, 2분의 3의 3성. 자, 계산하시면 한 개 날라가고 4분의 9인데 4 곱하니까 답은 9가 되겠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해가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이용해봤습니다. 다음에 21번 가로등 한번 풀어보세요. 가로등 하나 풀고 넓이 한 개 풀고 부피 하나 풀고 3개 풀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시윤이 저녁 뭐 먹어? 치킨? 3일 전에 남은 치킨? 집에 가서 먹어? 엄마가 저녁 메뉴 안 알려줬어? 제육 부럽다. 나도 제육 먹고 싶다. 양념된 고기를 안 먹은 지가 얼마인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진짜 막 속세이 맛 이런 게 먹고 싶다. 막 삼겹살 비빔면 말이야. 부대찌개. 그림 그려서 닮음으로 푸는 거라고 했죠? 키가 1.6 근데 가로등이 4m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쓱싹 1.6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4, 1.6 가로등 밑에서 이동한 만큼이 100t가 되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려서 닮음을 가지고 푼다고 했죠. 이 두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1.6을 빼면 2.4가 됩니다. 2.4고요. 즉 2.4 대 1.6은 3 대 2가 되겠죠. 3 대 2가 됩니다. 즉 3분의 200t가 되네요. 미분하시면 3분의 200m/분.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22번도 비슷한데 아까 들었던 예시랑 비슷하죠? 정사각형이라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10초 후의 넓이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항상 여러분이 식을 세워야 되는 거는 t초인 순간입니다. t초. 한 변의 길이 원래 5짜리잖아. 근데 매초 0.5만큼 증가하면 t초가 되면 5 더하기 0.5t만큼이 되겠죠. 변의 길이가. 그럼 요거를 제곱한 게 넓이가 됩니다. 요게 s인데 자, s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해서 t에다가 10 대입하시면 되고요. s'은 요거 미분할 때 전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f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2 곱하기 안에 거 그대로 다시 써주시고 안에 거를 미분한 거를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이거를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금방 나오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10 들어가면 답은 10이 된다. 단위는 넓이 / 초,
초당 넓이의 변화율 넘어갑니다. 24번 풀어보고 식사하러 갈게요. 풀어보세요.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 항상 t초인 순간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미분한 다음에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t초인 순간의 높이는 0.1t가 됩니다. 높이가 0.1t. 높이가 0.1t면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것의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10분의 t랑 30분의 t로 잡으시고 걔를 이용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부피를 표현하시고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지막에 t를 대입하고 혹은 아까 알려드린 방법을 쓰셔도 되고. 음? 넓이 변화율이 둘레의 변화율, 둘레의 값이니까 그럼 10초는 원래 둘레가 이제 10초 후에 딱 그 다음에 0.1을 하면 답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분수로 쓸게요. 그냥 파이 곱하기 30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t.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3분의 1. 그럼 실제로는 30분의 t의 세제곱 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위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v 프라임 t는 3 곱하기 30분의 t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1 속미분 파이. 자, 요 상태가 되고 t에다가는 이제 뭘 대입할 거냐면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럼 높이가 언제 5가 되면 t가 50일 때가 됩니다. t가 50일 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 3분의 5니까 9분의 25 31 세제곱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 좀 하시면 3분의 5고 6이고 18분의 5 나오나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나온다.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요거 답지 나눠줄게요. 답지를 받으시고, 자,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문제도 좀 나눠줄게요, 미리. 3개, 4개, 4개 들어가. 4개 들어갔어? 그럼 맨 아래 이렇게 답지다. 그러면 맨 아래 이렇게 답지지. 하나 줘. 응. 식사하러 가세요. 왜? 그렇지. 아쉬운 거지. 건우 근데 원래 밥 잘 안 먹잖아. 아니, 겨울방학 존나 많이 먹어. 아니 그거는 그때 하려고. 내가 안 고프다면서. 그래서 데려갔는데 막 3분 만에 다 먹어. 아니 아니라고. 개빨리 먹거든.